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일본의 버튜버 기업인 브레이브랑 업무 제휴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브레이브 그룹이 일본의 대기업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기업이에요. 키즈나이 원톱 시절 때부터 있었던 회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면서 규모를 많이 키운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랑 뭐 니지산지처럼 자체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3D 라이브 기술력까지 보유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호로라이브 니지산지랑 함께 3대 버튜버 그룹으로 불렸던 게임부 프로젝트의 모회사고 그 외에도 뭐 아오기리 고교, V스포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아오기리는 이미 다른 회사한테 팔았습니다. 현재는 V스포 여전히 보유 중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의 버튜버 기업인 스텔라이브가 브레이브 그룹이랑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겠죠. 그 기술을 빌려 가지고 3D 라이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본 거대 대기업 버튜버 회사랑 업무 제휴를 맺은 회사는 이 스텔라이브가 유일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스텔라이브는 이제 일본의 버튜버랑 동등한 수준의 3D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됐다 이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강지야 믿고 있었다고. 근데 솔직히 믿고 있었다는 거는 좀 굴하고 강지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지 진짜로. 왜냐하면 유메 퍼센트 망하고 나서 한국에서 스텔라이브 하는데 그래도 한국식이 아니라 일본식 버튜버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일본 대기업이랑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일본의 뭐 버튜버 회사의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3D 라이브를 제작한다? 우리는 그거를 원하고 기대는 했지만은 실제로 하기는 어렵잖아. 왜? 걔네들 자사 버튜버도 있고 그거 빌리는데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그런데 그거를 강제는 해냈다 이거죠. 만약에 뭐 이세돌이 그렇게 할 것 같냐? 절대 안 해요. 이세돌은 그렇게 돈 드는 방식으로 3D 라이브 절대 안 합니다. 해봤자 한국에서 어떻게 하겠지. 그쵸? 그런데 강진은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일본식 버튜버 사업을 위해 가지고 실제로 일본의 대기업 버튜버 회사랑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스텔라이브의 3D 라이브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브레이브 산하의 버튜버들을 보면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유명한 건 얘네들이에요. V스포가 있고 최근에 이제 사들인 히메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뮤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브레이브 그룹이랑 업무 제휴를 한다는 거는 얘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애들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방송에다가 가가지고 콜라보 할 수도 있는 거고 히메이나랑 라이언 뮤직 애들이랑 우타와코 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쵸? 이거는 스텔라이브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업무 제휴 소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본 버튜버급의 어마어마한 고퀄리티의 3D 라이브를 1차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제일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브레이브는 자사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에 꿀리지 않아요. 업계 탑급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애들입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이 이 업무 제휴가 잘 되면
이 브레이브 그룹이 한국에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스틸라이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세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일본의 버튜버들처럼 이제 돈 들여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대여해가지고 3D 라이브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지금 한국의 버튜버들 3D 라이브라고 하는 거 꼬라지 보면 퀄리티가 십창나고 움직임이 개쓰레기잖아. 그런데 돈을 주고서라도 이 브레이브의 스튜디오를 대여할 수 있다면 그만큼 퀄리티가 떡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브레이브를 통해 가지고 일본 내의 인지도를 넓히게 되잖아. 그러면 일본의 버튜버 이벤트에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스텔라이브 친구들이 일본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일본어 할 줄 아는 애도 있기 때문에 참가하기가 다른 애들보다 더 수월하다니까. 통역을 붙여줄 필요도 없고, 그쵸? 게다가 뭐 칸나 같은 경우에는 노래 잘하니까 거기에 한번 나가게 되면 진짜 버튜버들 아이돌이들 역시 한국 애들이 노래 잘하고 퍼포먼스가 개쩌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일본 음반 시장에서는 뭐 옛날부터 보아 동방신기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개발라놨어요. 왜? 노래 실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쵸? 지금 또 여전히 BTS도 있고, 그쵸? 어쨌든 이 브레이브랑 같이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브 소속의 라이언 뮤직이랑 음악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VS포 방송에 나와가지고 같이 에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기대되는 것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진은 진짜로 대박이 난 겁니다. 야, 조만간 재벌 될 수도 있어요. 스텔라이브가 언젠가는 상장할 수도 있다니까. 한국의 대표 버튜버 상장회사가 되는 건 날 또 멀지 않았다고. 자, 그런데 버튜버 짬밥이 좀 되는 리스너들은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왜 걱정이 돼? 브레이브가 일본 버튜버 업계에서 블랙 기업으로 명성이 자장한 기업이거든. 유명한 기업이에요. 과거에서 언리미트 시절에 버튜버 회사 중에서 개악질 블랙 기업으로 욕 촌나게 많이 쳐먹었었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게임부 프로젝트 해체 사건이 있는데, 이때 게임부 프로젝트에서 버튜버로 활동하던 아내 사람들이 단체로 다 그만뒀어.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애들 이제 여자 3명 남자 2명이 한꺼번에 그만뒀다. 남자 1명이죠. 남자 캐릭터 연기하던 여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게임 프로젝트가 해체가 됐습니다. 이 남자 1명은 저 호러스타즈에서 환생했죠. 어쨌든 이때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왜 버튜버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왜 다른 이제 소속된 버튜버들을 해체를 시키냐? 이렇게 팬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브레이브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대단한 말을 해요. 어떤 발언이었냐면, 우리는 버튜버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버튜버가 아닌 C튜버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전설로 남아가지고 버튜버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버튜버가 아니라 이 C튜버가 도대체 뭐냐? 그쵸? 이 C튜버는 버추얼이 아니라 캐릭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릭터 튜버를 만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들은 버튜버는 아내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캐릭터기 때문에 성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그게 싫으면 보지 마라.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튜버 팬덤이 발칵 뒤집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튜버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기네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의 성우 교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서 이제 그거를 팬들한테 강요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성우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팬들한테 거센 저항을 받았거든. 이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성우가 변경될 때도 이제 받는 저항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 새끼들은 버튜버 아랫 사람을 성우 취급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업무가 과다가 돼가지고 업무 과다로 애들이 불평불만하고 관계 이제 대우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묵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소리였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였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게 진짜 성우 계약처럼 고용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연기를 시킨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당시에는 라이브 방송 위주가 아니라 동영상 위주였거든. 그쵸?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이 올라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도 점점 유지산지를 통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버튜버들이 늘어났고 이 버튜버의 아랫 사람에 대한 이제 친밀도가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이 게임 프로젝트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미 라이브 방송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가지고 결국에는 게임 프로젝트를 재활용을 못하고 성우 교체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성우 교체해서 했는데 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교체를 시도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그래봤자 어차피 성우 교체해가지고 영상 올려주면 너네들 볼 거잖아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안 볼 거야? 하고 밀어붙였는데 진짜로 팬들이 안 본 거야. 그리고 안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랫사람 새로 바뀐 성우들도 욕을 오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게임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블랙 기업에 대한 소문이 얘네들한테만 나온 게 아니라 게임 프로젝트한테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사나의 다른 소속사인 아오기리 고교에서도 블랙 기업으로 폭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단 게임 프로젝트 해체 사건 때 이 브레이브 사나의 아오기리 고교한테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팬들이 아오기리 고교 버튜버들한테도 요구를 한 거야. 너네들도 게임 프로젝트랑 함께 이제 항의를 해라. 같은 버튜버 아니냐. 게다가 너네들도 브레이브 사나니까 너네들 취급도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저항을 해야지. 이제 관계 이제 대우를 개선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오기리 고교는 이제 게임 프로젝트 애들이랑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동료를 이제 외면한다면서. 그쵸? 근데 실제로 모 회사는 갔더라도 다른 회사거든. 근데도 특히 아오기리 고교가 비난을 왜 많이 받았냐면 게임 프로젝트에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 프로젝트 영상에서 아오기리 고교가 등장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아오기리 고교가 구독자 낙수 효과를 좀 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도 게임 프로젝트 버튜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같이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욕을 많이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게임 프로젝트가 해체되고도 아오기리 고교는 은퇴 안 하고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그러다가 한 2021년부터 유튜브 쇼츠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아오기리 고교에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 쇼츠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얘네들이 블랙 기업이 맞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근데 아무리 블랙 기업이라도 버튜버가 직접 우리 회사 족같다고 우리 회사 입사하고 싶다고 오지마, 절대 오지마, 우리 회사 개블랙이니까 이런 말 안 하거든. 그쵸? 그거는 회사 욕하는 거잖아. 해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오기리 고교에서는 버튜버들 데리고 진짜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 블랙 기업이라고 자학개그도 하고 버튜버께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재밌잖아. 웃기기도 하고 이 버튜버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거죠. 게다가 이 쇼츠에서 전설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타임머신이 생기면 뭐 하고 싶냐 이랬더니 타마코가 한다는 소리가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사장이 야반 도주하기 전에 내가 잡아가지고 죽방 오지게 패고 싶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브레이브의 회사들은 블랙 기업이 맞아요. 그런데 스텔라이브는 사실상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브레이브 그룹은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랑 달라요. 이게 뭐냐면 일단 스텔라이브는 업무 제휴입니다. 브레이브 그룹의 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 제휴로서 브레이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기획은 스텔라이브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브레이브는 그렇게 큰 참견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브는 지원을 해줄 뿐이지 이제 자회사인 애들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산하에 지금 V스폿도 있잖아. V스폿이랑 저기 라이언 뮤직이랑 따로 운영이 되잖아. 얘네들은 관계가 없어요. 다른 회사입니다. 모 회사만 같을 뿐이지 사실상 브레이브즈가 얘네 둘을 위해 가지고 얘네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뭐 해주는 거는 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산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 제휴이기 때문에 크게 블랙 기업에서 고생할 거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객사에 가까워요. 비즈니스 관계고 돈을 내고 지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건 호재입니다. 만약에 스텔라이브가 현재 상장되어 있으면 내일 주식 떡상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올인해야 돼.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스텔라이브 주식 사야 된다니까. 브레이브 그룹의 기술력은 업계 탑급이에요. 진짜 깔끔하고 고퀄리티 캐릭터 렌더링에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모션 캡처, 이 3D 기술력을 보면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가 부럽지 않다니까. 게다가 음질도 깔끔하고 카메라 무빙도 흔들림 없이 진짜로 우수합니다. 기술력 하나만큼은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에도 뒤지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랑 업무 제휴를 해서 이런 회사의 기술력으로 스텔라이브 멤버들의 3D 라이브가 제작이 된다?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 돌아가는 희소식입니다. 그쵸? 일단 옛날에 아이리 칸나 3D 라이브를 했었죠. 보면 스텔라이브가 자체 제작한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퀄리티 3D 라이브였어요. 모델링도 깔끔한 편이었고요. 그쵸? 게다가 모션 캡처도 끊김없이 자연스러운 편이었어. 뭐 아쉬운 게 있었다면 조금 해상도가 낮았고 카메라 무빙이 덜덜 떨리면서 병신 같긴 했는데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쵸? 그런데
3D 라이브가 조금 브레이브 느낌이 나긴 했어. 그러니까 해상도랑 카메라 무빙은 틀린데 이때 했던 그 V4의 3D 무대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 그러니까 혹시 이때부터 이제 물밑에서 브레이브와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스텔라이브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퀄리티여서, 그쵸? 아마 이때부터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업무 제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 그쵸? 왜냐면 확인해보니까 뭐 제작자 목록에 뭐 브레이브 애들 이름이 없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업무 제휴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기사가 난 게 아니라 브레이브 일본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브레이브 그룹이 스텔라이브를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협업 1탄은 아야츠노 유니의 생일 기념 3D 라이브를 자기들이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아야츠노 유니가 5월 21일 날 생일인데 이 생일 기념 3D 라이브를 브레이브 그룹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상당히 기대가 돼요. 무조건 퀄리티가 이전 윤이나 칸나 3D 라이브 퀄리티보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스텔라이브의 요 무대도 뭐 모델링이 움직임이 병신 같다거나 모델링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뭐 바뀌어봤자 해상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좋아지기는 할 거다, 이거죠. 뭐 예상하건대 아마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브레이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여행 같은 영상도 좀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그때도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예요. 자, 게다가 곧 스텔라이브에서 3기생이 데뷔를 하죠. 일단 스텔라이브는 칸나를 포함해가지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멤버들이 굉장히 많죠. 2기생만 해도 애들이 다 노래 잘 부르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3D 라이브의 기술력을 갖춘 브레이브랑 업무 제휴를 한다? 개쩔죠. 안 그래도 칸나 3D 라이브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여기서 이제 히나나 그 한국의 사카마타라 그리고 또 뭐냐 빨강머리라 걔네들 무대하는 것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쵸? 게다가 걔네들이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서 무대만 잘 뽑히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떡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 브레이브가 만들어주니까. 그쵸? 브레이브가 일본에서도 홍보를 해줄 거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일단 유메 퍼센트 때는 꿈도 못 꿀 일인데 강지가 한국 와가지고 스텔라이브로 성공을 하니까 브레이브 같은 대기업이랑 제휴를 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이거죠.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진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스텔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 시청자들의 눈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일본어 못해가지고 호로라이브 니지산제 3D 라이브 못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인들의 눈도 높여줄 만한 그 중대한 일을 바로 스텔라이브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 병신같은 VR 뚜따 모델링으로 병신같이 끊기고 올인하고 하는 모션 캡처로 그것도 3D 라이브라고 쳐야 되는 꼬라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 그쵸? 근데 이제는 스텔라이브가 일본이랑 똑같은 수준의 고퀄리티의 3D 라이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거죠. 진짜로 대단하고 진짜로 멋있어요. 와, 진짜 일본 버튜버 방송 보는 십덕 새끼들이 원했던 게 이거거든. 스텔라이브가 아무리 호로라이브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스텔라이브가 돈을 버니까 팬들이 원하던 거를 해준 거야. 너네들이 원했던 거 일본 버튜버 수준의 호로라이브 수준의 3D 라이브? 너네들이 돈 썼으니까 해줄게. 브레이브 그룹에 업무 제휴 땄거든. 이제 일본 브레이브 그룹 브레이브 그룹의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3D 라이브 찍어가지고 너네들한테 보여줄게. 이게 팬들을 위한 겁니다. 존나 대단해 진짜. 와, 강지 누나에 대한 존경심이 마구마구 샘솟는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스텔라이브의 일본 대기업과의 제휴 소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